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소재가 붙어있는 프레임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프레임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등으로 해석됩니다. 그 외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사물의 시험, 측정, 진단장치용으로 쓰이고 영상 개발단위나 트리 구조 등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생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보도록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건과 사물을 정리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습관과 고정관념 등을 헤쳐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프레임에 끼워져 있는가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시각의 깨우침과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 구성하기를 제안도 합니다. 심리적인 터치를 통해 마음속의 문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힘도 줍니다. 그래서 마음 저변에서 용기도 생기고 따뜻한 기류도 느끼게 해줍니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착각과 오류, 오만, 편견, 실수 등이 마음의 창인 프레임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보는 만큼 보이고 그 보이는 것이 잣대로 이용되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푸른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최상의 프레임을 장착할 필요가 있고 우리 생활을 가치 있는 길로 방향을 잡아 결국은 지혜로운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마음의 한계성을 알아가는 길을 이 책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프레임을 통해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생각의 프레임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시각적인 면에서도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떠오르는 생각의 프레임으로 인하여 보이는 것도 프레임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입해야 할 물건이 떠오르면 유난히 타겟으로 한 물건이 계속적으로 생각을 지배하고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본인이 전문으로 하는 일 등으로 인해 생각의 프레임으로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견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책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생각의 프레임으로 안전에 대한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기 때문에 생활 속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유아에 관련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도 책상의 안전처리, 가구의 모서리 안전처리, 길게 늘어선 전화선, 전기줄 등에 대하여 절대로 참지 못하고 참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프레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는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프레임하는가에 따라 삶에서 얻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위해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일도 긍정적으로 설계하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접근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회피 프레임으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회피 프레임은 안 적고 싶은 마음이 크므로 몸을 사리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접근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고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상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의 프레임은 때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나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 사람들의 머리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편견과도 유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견의 프레임은 서로 통합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소통의 장을 막아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하고 서로 신뢰할 수 없게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프레임에 대하여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가리켜 독재 정권이라 부른다.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들어내는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겸허해질 것을 요구한다. 과도한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에 갇히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나의 의견에 비추어 생각하게 되므로 주관적 답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옳고 그래서 나의 제안대로 일이 진행되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도 수많은 답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배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 TV 시청을 하다가 한 가지 사건을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끼리 의견이 분분하여 언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럴 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더 옳고 나의 해석이 우수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지혜로운 생각과 긍정적인 프레임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음의 조명효과에 대한 작가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효과는 심리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이렇습니다. 연기인은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관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므로 의상부터 손짓, 발짓까지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반응을 조명효과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출근 전에 옷을 선택할 때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사실 입으러 가면 입을 옷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옷 매무새에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곤 합니다. 나 자신의 프레임 작용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편을 볼 때 나의 프레임으로 규정짓는 것도 마음의 습관에서 나온다고 하니 마음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에 이름을 부여하고 안 하고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공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공짜로 생긴 돈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같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헤프게 사용하게 됩니다. 푼돈이라는 이름이 붙은 돈도 곧 소비되고 말 운명에 처해집니다. 푼돈은 없어도 아쉽지 않다는 프레임이 형성되기 쉬워서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는 심리를 푼돈 프레임에 맞춰 생각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실 전체 금액은 비싸도 할부 금액을 보면 푼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쉽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에 귀한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로운 지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습관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현명한 소비 프레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생활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소개된 지혜로운 사람의 10가지 프레임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어떤 일을 의미 중심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나 현재 일은 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해라 라고 하네요.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이 하위 중심으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행복과 성공은 접근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몫이다 라고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보아야 합니다. 안주하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현재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현재에 충분히 감사하며 즐기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사람이 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좋고 발전적인 프레임을 갖기 위해 긍정의 언어로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긍정의 언어는 할수록 습관이 되고 자기 자신이 됩니다.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훌륭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중과 반복 연습이 답이라는 내용입니다. 반복 연습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습득하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도록 조언합니다.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의 창을 점검하고 새로운 창을 갖추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용한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이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마마송송이었습니다.